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이 접점에 대한 내용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잠깐 좀 못 보여드렸던 게, 여러분들 요게 이제 그 가위죠, 가위. 요것도 갖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벤치랑 롱로즈랑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위 있죠. 요거 이제 케이블박 같은 거 벗길 때 조금 좋고요. 어쨌든 이제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나니까 혹시 이제 그 구비를 하실 때 요거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주시고, 보시면 이제 요게 케이블 타이죠. 이런 거 멀리서도 요건 이제 지금 보이시죠? 요거 요 케이블 타이가 일정 소량 지급이 되고요. 작업을 하시면 중간중간 전선을 이제 묶어주시면 돼요. 요게 특별히 몇 개를 묶어주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나중에요. 이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뭐 하신 적이 없다면 잘 모르겠지만, 전선을 작업하시다가 그냥 특정 부분을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좀 정돈이 잘 안 된 것 같으면 묶어주시는데, 너무 이제 각을 많이 잡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4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특정 조금만 이제 전선을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하시면서 너무 각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일정 부분 요걸로 묶어 주시면은 좀 각이 이뻐지니까 너무 각에 신경 쓰지 말자. 뭐 이제 아무튼 이제 요게 이제 케이블 타입니다. 요건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여기가 오늘 조금 중요합니다. 사실상 제 생각에는 절반이 이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에 보시면은 17페이지에 보면 접점의 표시법이라고 돼 있죠. 사실 왼쪽에 그 시퀀스 제어의 용어의 설명, 이런 거는요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좀 말씀드릴 건데, 사실상 이 내용이 저는 이제 제 생각엔 기능사 실기의 이제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접점의 표시법인데요, 제가 딱 우리가 봐야 될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접점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접점. 우리가 사용하는 접점은 두 가지 접점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A 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B 접점이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접점이라는 건 A 접점이 있고 뭐가 있다? B 접점이 있는데요. 이제 C 접점이라는 개념은 솔직히 이제 둘 다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때 A 접점은 자 중요하다. 평상시에는 이 A 접점이라는 접점은 평상시에는 열려있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된 접점이다? 열려있는 접점을 말합니다. 요걸 우리가 무슨 접점이라고 한다? A 접점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B 접점은요, B 접점은 평상시에는요, B 접점은 평상시에는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닫혀 있는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접점은 평상시에는 열려 있는 상태가 되고요. B 접점은 평상시엔 닫혀 있는 상태가 된다. 자,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조작 또는 전기가 흐르면, 전류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냥 조작 또는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조작이라는 건 내가 누르는 거죠. 그렇죠? 조작 또는 전류가 흐르면 반대로 어떻게 한다? 닫히는 접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A 접점이라고 하고요. B 접점은 반대예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조작 또는 전류가 흐르면 어떤 신호를 받는 거죠. 어떤 압력 신호를 받든 전기적인 신호를 받든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작 또는 전류가 흐르면 반대로 열리는 접점이 됩니다. 이러한 접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A 이제 B 접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 접점이라는 건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 있다? 열려 있는 상태의 접점을 A 접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이제 이 버튼을 누른다든지 어떤 거기에 이 전류가 흐르게끔 전기 신호가 가해진다면 반대로 뭐한다? 닫히는 접점이죠. 그 다음에 B 접점의 경우는 평상시에는 이제 A 접점과는 반대로 닫혀 있는 접점이고요. 그 다음에 조작 또는 전류가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 열리는 접점입니다. 주로 A 접점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많이 쓰냐면 운전 접점으로 많이 쓰고요. 뭔가를 작동시키는 거죠. 반대로 B 접점은 정지시키는데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때 정말 중요하다. 뭐냐면 이 A 접점과 B 접점을 도면에서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요. 이 표현을 할 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왜 여기가 A 접점인가 여기 B 접점인가 얘기를 해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도면에서는요 A 접점과 B 접점을 표현할 때는 약속을 한다고요. 그럼 먼저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렇게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요 푸시 버튼이라고 그래요. 요거.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어느 부분 이제 뭐 소켓이나 이런 거 설명했지만 요런 이 부수적인 재료는 이제 안 했었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가까이서 좀 보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그래요. 시험에서는 이 푸시 버튼 스위치는 녹색 스위치와 적색 스위치가 시험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는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얘가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때 자, 우리 푸시 버튼 스위치를 A 접점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A 접점은요. 이렇게 자, 접점이 세로 방향이에요. 자, 이걸 이제 저는 세로라고 한번 해 볼게요. 접점이 세로일 때는 항상 접점을 오른쪽으로 표시하는 걸 약속으로 해요. 자, 우리 A 접점은 접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표현하고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요게 푸시 버튼에 뭐가 된다? 이제 심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옆에 우리가 써줘요. PB라고. 이런 식으로. 만약 푸시 버튼이 여러 개가 되면 여기 아래에 숫자를 부여합니다. 이건 이제 도면에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푸시 버튼을 제가 이제 비접점으로 사용을 하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자, 세로 방향에서는 왼쪽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걸 또 이제 이렇게 주죠. PB라고. 이렇게. 그러면 위에 것과 아래 것은 좀 차이점이 있죠. 자, 보면 먼저 제가 접점을 쓸 때 이 푸시 버튼을 여러분들이 푸시 버튼은 A 접점으로 쓸 수도 있지만 B 접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사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4개가 나 있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약간 잘 안 보이지만 자, 보이시면 한쪽으로는 접점이 2개의 피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얘가 피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놈이 있는데 이 나와 있는 놈이 A 접점을 말하고요. 네, 들어가 있는 놈을 B 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스위치를 B 접점으로 쓸 거면 이렇게 안에 들어간 요 2개의 부분 있죠. 요 부분의 전선을 2개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내가 이 스위치를 A 접점으로 사용할 거면 이렇게 안에 들어간 부분이 아닌 나와 있는 요 부분을 통해서 2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 스위치는 A 접점 스위치가 됩니다. 물론 둘 다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고요, 지금은. 자, 그러면 서로가 좀 다른데 그럼 만약에 내가 스위치를 A 접점으로 쓰면 제가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붙이는 거죠. 당연히 떼면 다시 복귀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다가 제가 누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뭔가를 동작시키는 개념이 되고 주로 얘는 뭐예요? 정지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자, 이때 요거 잠깐 접점 좀 지워볼게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처음에 낯선데 요거는 그냥 주어지는 것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사실은 동작을 이해 못하더라도 연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사실 이제 그 바램은 동작까지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기 세로가 되고요. 자, 가로 먼저 하고 나서 좀 특이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도면에서요, 이렇게 가로로 접점이 주어지면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A 접점은 위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하나가 B 접점은 이렇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한다? 아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표현들이 내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도면에서 어떻게 한다? 주어지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조금 이거는 가르치는 분마다의 그 차이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게 가장 실수가 이제 적다라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게 좀 제가 가지고 와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혹시 이렇게 보이세요? 잘 보이네.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는 NO라고 써 있고요. 요 아래에는 NC라고 써 있죠. 네, 무슨 얘기냐면 푸시 버튼은 A 접점을 노멀 오픈이라고 표현을 해요. 평상시에는 뭐예요? 열려 있어.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안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겠네. 네. 화면이랑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NC라고 써 있죠. NC. 요거는 노멀 클로즈. 바로 뭘 말한다? 비접점을 말하는데 자 앞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도면이 주어지면 요렇게 요건 A 접점이니까 O죠. 그 다음에 요거는 B 접점이니까 NC 요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할 거다? 도면에다가 이제 번호를 기입할 거다 이런 얘기죠. 요런 문자를 우리가 앞으로 기술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렇게 항상 하면서 뭘 느끼냐면 뭔가를 할 때 약속을 하십시오. 뭐냐면 NO라고 하셔도 되고 ON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쪽을 항상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제 똑같이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무조건 N을 위로 올리라고 하고요. O와 C를 아래로 내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위치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제 말을 듣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뭐가 이제 그 동작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빨리 하고 전선을 적게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하고 그 시간 내에 완료만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좀 무식하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딱 일률적으로 딱 쳐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배열은요. 저는 무조건 N을 오른쪽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죠. 왼쪽 잘못 얘기했어요. 그 다음 요 놈을 O 이렇게 잡고요. 이것도 똑같이 NC 이렇게 잡습니다. 위치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시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그동안 하면서 아무튼 느낀 거지만 뭔가를 할 때는 딱 정해놓고 거기만 딱 하나만 보고 해야지 여러 개 보시면 헷갈려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 도면이 주어지면 이렇게 A 접점, 푸시 버튼 A 접점과 B 접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전선을 여기다 연결하시라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번호 보이시죠? 요 지금 보면 N 차랑 B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보이네. N O N C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N 여기가 O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요게 N 요게 C죠. 그러니까 그 단자 부분에 주어진 걸 그대로 연결하시라고요. 실수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푸시 버튼의 A 접점과 B 접점인데 요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 접점은 평상시에는 열려 있는 접점으로서 만약 내가 어떤 직접 푸시를 한다든지 전류가 흐르면 닫히는 접점이 되고요.
비접점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는 접점인데 이것은 조작 또는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한다? 열리는 접점이 된다. 이때 기억하자. A 접점은 세로의 표현을 할 때는 오른쪽, 가로의 표현을 할 땐 위로 한다. 접점의 표현을 할 때 약속이다. B 접점은 세로로 할 땐 왼쪽, 그 다음에 가로로 할 땐 아래쪽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푸시 버튼을 이제 제가 그 예시 삼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넘어가 보시면 시접점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에 보면 푸시 버튼. 네. 공개 도면에서는 이 푸시 버튼 전부 PB라고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요 옆에 주어지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요건 이제 뭐 A 접점, B 접점. 그래서 교재에 보면 그 단자의 구조에 보면 NC, NO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얘기만 할게요. 네. 자,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무슨 스위치가 되냐면 셀렉터 스위치가 됩니다. 무슨 스위치? 네, 셀렉터 스위치. 자, 우리 셀렉터 스위치는 자, 요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요런 형태로. 네. 자, 보이세요? 이렇게 셀렉터 스위치. 네, 보이시죠? 예. 공개 도면에서는요. 이 셀렉터 스위치는 11시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셀렉터 스위치는 수동 자동 운전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공개 도면에 1번과 우리가 이제 공개 도면에 1번과 18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시된 공개 도면은 전체 1번에서 18번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1번과 9번이 요 셀렉터 스위치가 들어간 예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10번과 18번은 셀렉터 스위치가 아닌 이어서 이제 주어진 리미트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요 셀렉터 스위치는 우리가 수동 운전, 자동 운전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 요거 잠깐 지워 볼게요. 자, 잠깐 지워 보면 요 셀렉터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면에서 주어져요. MA다 이렇게 이제 SS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예요. 여기서 M은 매뉴얼 뭐예요? 수동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A는 뭘 말한다? 자동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래서 공개 도면에는 우리가 이제 요 셀렉터 스위치는 수동과 뭐가 있다? 자동 운전에 요 이제 그 운전을 할 때 사용되는 이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접점이 이렇게 옆에 이제 SS라고 주어지니까 셀렉터 스위치는 요런 거구나라고 잠깐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요번 시간 끝나고 요 수동과 자동에 대해서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접점이 중요하니까 이 네 번째 보시면 리미트 스위치라고 그래요. 무슨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자, 우리 리미트 스위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개 도면에서. 그래서 옆에 이렇게 LS라고 주어져요. 네. 옆에 이렇게 LS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리미트 스위치도 제가 이번 시간 끝나고 한번 갖고 와서 한번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요 리미트 스위치가 이렇게 되면 요건 무슨 접점이다? A 접점의 표현이죠. 네. 그 다음에 만약 리미트 스위치가 이렇게 배치가 되면 요것은 뭐가 된다? B 접점을 말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똑같이 푸시 버튼처럼 우리가 이제 이 리미트 스위치가 이제 주어지면 우리는 여기다 똑같이 자, 여기는 N, 여기는 O, 여기는 N, 여기는 C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자고요. 똑같이 요 놈이랑. 네. 그래서 공개 도면에 1번에서 9번은 셀렉터 스위치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개 도면에 10번에서 18번은 리미트 스위치가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요. 리미트 스위치가 걸리셔야 돼요. 이게 함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는 가로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공개 도면은 지금 세로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파이러 램프인데, 자, 파이러 램프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램프죠. 말 그대로 램프 상태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파일럿 램프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 램프, 레드 램프, 그 다음에 화이트 램프, 그 다음에 옐로우 램프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도요 다 똑같습니다. 뒤를 보면 자 일단은 저는 그린 램프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보이세요? 잘 보이네. 여기 보면 나사 위에 L1, L2 있죠? 자 도면에서는요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도면에서는 이렇게 그린 램프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L1, 여기 L2 이렇게 보자 이거죠. 네, 이것도 위아래가 바뀌어도 관계없지만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약속을 하는 게 이제 전 좋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위를 L1, 아래를 L2. 그럼 지금 제시된 이 선은 어디로 연결돼야 된다? 이 단자대의 이제 몇 번이다?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여기 L1이라고 써 있죠? 여기 지금 제가 화면이 옆쪽에 있어갖고 그쵸? 여기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제시된 이 아래선은 반대편인 어디 L2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죠. 요거 네. 그래서 공개 도면에서는 이 그린 램프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 램프는 RL, 그 다음에 옐로우 램프는 이렇게 YL, 그 다음에 화이트 램프는 이렇게 WL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면 여기다 L1, L1, L2, L1, L2, L1, L2 이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번호를 부여한 이유는 이 단자 그대로 연결하는 의도지 이거는 가르치시는 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맞으시는 그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 옆쪽으로 가시면 부저가 있죠. 부저. 네, 부저. 네. 부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조금 주어지는 타입이 다른데 요렇게 이제 부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램프로만 점등을 하면 작업자가 멀리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작업자의 그 이제 작업자한테 상황을 알려야죠. 그래서 요 부저를 씁니다. 부저도 도면에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요렇게 BZ라고 주어져요. 자, 부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돌려보면 부저는 뭐가 없어요. 그쵸? 아까 뭐 L1, L2가 없잖아요. 그냥 부저도 어쨌든 번호를 부여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부여하자. L1, L2. 자, 어디를 하시는 상관없어. 여기를 L1으로 보시면 나머지 하나가 L2야. 여기를 L1으로 보시면 나머지 하나가 L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앞으로 도면에서 뭐가 주어지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MC12인데 MC12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먼저 좀 그 뒤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게 MC12죠. 그쵸? 요거 자 보이시죠? 우리는 요 3P짜리가 주어집니다. 공개 도면에서는 요 3P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그때 잠깐 기억나시죠? 요거 제가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요 30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해야지 정으로 보이네. 네. 요 3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다시면 이렇게 거꾸로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네. 그래서 MC12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MC12라고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세 개의 극이요. 동시에 열렸다, 동시에 닫힌다. 이제 이런 의도입니다. 예, 뭐 그건 이제 뭐 시험과는 큰 이제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접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들을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요 내용이랑 이 다음 시간에 하는 요 전자계전기 릴레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잘 갖고 계시면 사실상 제가 볼 때 한 절반 이상은 하신 거예요. 이제 전선만 연결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기 보면 8번째 전자계정기 볼 텐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공개 도면에 주어진 내용을 갖고 조금 한번 그걸 통해서 한번 해설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